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계약 시엔 꼼꼼히 안녕하세요. 글로벌물류 임경민 상무입니다. 오늘은 5톤 지입차 시작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영업용 넘버와 현물 출자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비 지입차주님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5톤 지입차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영업용 넘버의 종류와 TOB, 현물 출자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노란색 바탕의 영업용 넘버,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버스, 택시, 관광버스, 화물차 등 여러 종류의 차량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자가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의 외부 구분을 위해 번호판 색상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화물차 중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흰색 바탕의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용 넘버라 불리는 노란색 바탕의 번호판은 무엇일까요? 영업용 번호판은 유상운송, 즉 돈을 받고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갈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차량에 부착하는 외부 식별물입니다. 자, 화물차에 같은 경우는 운임을 받냐 안 받느냐에 따라 영업용 넘버의 필요성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벽돌 공장의 사장님이 벽돌을 납품할 때 본인 회사의 차량으로 직접 운송을 한다면 흰색 바탕의 자가용 넘버로 차량을 운행하면 되지만 제3자에게 운임을 지불하고 벽돌 운송을 위탁, 의뢰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노란색 바탕의 영업용 넘버가 달린 차량이 운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상운송 행위를 하거나 지입 차량을 운용하기에 필요한 영업용 넘버, 간단한 듯 하지만 복잡한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영업용 넘버의 분류를 용달 화물, 개별 화물 이처럼 세 종류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최근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개인 소형, 개인 중형, 개인 대형 이렇게 일반 화물로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라보, 다마스, 포터, 봉고 이런 차들은 이제 개인 소형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2.5톤부터 16톤까지는 개인 중형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서 기존의 개별 화물로 흔히 일하시던 이제 4.5톤 차주분들이 유가보조금이나 차종 톤수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세부적인 조건을 몇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개별 화물을 하시는 분들도 최대 16톤까지 차량 구입이 가능하고 유가보조금도 최대치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차를 새로 사셔야 하는 부담도 따릅니다. 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반 화물 법인 넘버 위스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입차나 화물 일을 시작하시면서 상대적으로 자금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당연히 개인 화물 넘버를 구입을 하시는 게 맞겠죠. 매달 지입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넘버에 대한 시세 상승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초기 자금이 많지 않은 예비 지입차주님들께서는 법인회사로부터 넘버를 임대하고 위스탁 계약을 통해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 넘버도 1톤부터 25톤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매달 회사에서 정한 지입료를 내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예비 차주님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TOB라는 명목의 초기 비용입니다. 대부분 임대 넘버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명백히 법적으로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맞는 말이지만 이 비용 없이 넘버를 달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버 톤수별로 시세가 존재하는데요. 2016년 같은 경우는 5톤 넘버 TOB가 1000만원, 25톤 넘버 TOB는 2000만원까지 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영업용 넘버라는 게 이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을수록 TOB도 올라가고 달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이 대내외적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화물업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TOB는 1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는데 요 금액은 또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14톤, 15톤의 대형 톤수보다는 1톤, 2.5톤, 5톤의 TOB가 더 비싸고 넘버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작은 톤수의 차량을 선호하기 때문이겠죠. 지입차를 시작하시면서 톤수를 정하고 임대회사를 선택하셨다면 다음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과거에는 회사별로 각기 다른 양식과 내용을 사용하면서 지입차주의 피해가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성이나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는 회사 매각 시에 지입차주의 동의가 필요 없어서 이에 따른 지입차주분들의 피해가 있던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현물출자도 의무화되었고 넘버를 매도하거나 법인을 매각할 때도 지입차주의 동의와 도장과 인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지입회사에서 도장과 인감을 요구할 시에는 꼭 사용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현물출자란 법인 넘버를 위수탁 계약을 통해 사용할 때 넘버가 아닌 차량의 소유권은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으시면 갑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누구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현물 출자는 간단해 보여도 운수회사 부도나 매각 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계약 시엔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입차 시작 시에 아셔야 될 영업용 넘버의 종류, 위수탁 계약 및 현물 출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십시오. 그럼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